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나태주 시인의 풀꽃과 놀다 산문집 중에서 풀꽃이란 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꽃 피우기도 전에 억지로 잡아 늘려 빨리 시들어 버리게 하는 건 아닌가. 언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자세히 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향기를 제대로 피워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으로 더 블라썸이란 이름의 심리학습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 김미현 원장님을 모시고 나는 부모다란 주제로 8주간의 강좌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이 벌써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지 돌아보고 아이들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뇌의 작용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정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나는 부모다. 8주간의 시간을 통해 엄마도 달라지고 아이도 달라지는 행복한 시간을 맛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0.7MHz FM 분당 방송입니다. 네, FM 분당 매거진 투데이 7월 22일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나는 부모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란 아쉬움을 달래며 김미현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 많이 아쉬운데요. 8주 총 8시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에야말로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하는 뿌듯함이 느껴지는데요. 원장님은 기분이 어떠신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주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혹시 마음만 너무 앞서서 나 혼자 막 뭔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잘 느껴보지 못한 채 내 얘기만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이 마지막 1시간을 한번 잘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걸로 알뜰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송을 놓쳐서 안타까워 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다시 듣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FM 분당 매거진 투데이 게시판이나 심리학습 클리닉 더 블라썸 카페에서 다시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FM 분당 매거진 투데이 나는 부모다 마지막 시간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선생님? 예, 오늘은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 화두이기도 한데요. 네.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 아이의 멘토 되기. 예, 부모로서 내가 내 아이의 멘토가 어떻게 하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지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얘기를 좀 시작을 할까요? 네. 알아서 스스로 하는 공부라고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아이를 꿈꾸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또 그 어른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거 아닐까 해요. 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네. 예,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의 삶을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쩌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심리학습 클리닉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결국은 학습 문제로 저를 찾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는 아이들하고 주로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같이 의논하고 해결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 사교육이 위험한지를 제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공부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을 네. 만났을 때. 또 공부 얘기를 하려니 학습 동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학습 동기는 건강한 정서, 자신감, 또 좋은 양육 등하고 관계가 깊어서 또 그런 것들을 빼놓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기획해서 1차 세미나부터 앞에 언급한 주제들을 쭉 다루어 왔고요.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쭉 지금 펼쳐 왔습니다. 네. 물론 앞에 여러 번 우리가 한 방송 내용도 그 자체로 다 의미 있고 유익한 얘기들이에요.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한순간 고민이 없는 지점이 없지만 요즘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종합해서 오늘 이제 자기주도 학습 얘기를 제가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학원을 왜 보내시나요?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한다면, 네. 예, 진행자께서는, 물론 아이가 지금 어리니까, 아직 학원을 보낼 필요는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엄마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대답을 좀 해줘 보시겠습니까? 네, 아니, 우선 저는 많이 시키고 있지는 않은데, 문득 학원에 보내면, 이 엄마의 삶이 좀 많이 편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학원에 보내서 학원에 가면 한자라도 더 듣고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주위에 보면 아이들이 벌써 영어, 수학은 기본으로 다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 다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저렇게 놀다가 뒤처지진 않을까. 그리고 또 공부를 워낙 하기 싫어하고 또 안 하는 아이니까 학원에 가면 숙제라도 많이 내준다니까 그 숙제는 제대로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거의 준비되신 답변처럼 굉장히 많은 지금 이유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부모님들한테. 네. 지금 제가 순서대로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 엄마인 나의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네. 예, 그 얘기가 귀에 확 들어왔는데요. 사실 그래요. 부모님들께서 본인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고 했나. 아이가 학원에 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네. 그 편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학원에 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머릿속에 뭔가 채워질 것이다. 네. 네. 집에 있으면 자꾸만 TV 보려고 하죠. 컴퓨터 하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엄마하고 부딪히죠. 아이하고 관계가 나빠지죠. 네. 예, 그래서 학원에 보내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굉장한 유혹이에요. 네. 게다가 요즘에는 아이들도 가겠다고 해요. 네. 예. 아이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 나름대로도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 혼자 놀 수는 없다는 생각.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공부는 학원에 가야만 하는 것이다. 네. 혼자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아이들과 부모님들 머릿속에 박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원에 가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어느새 그 아이들의 하나의 삶의 방식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사교육은 안 된다. 요즘에는, 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교육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 문제를 다 짚는 건 너무 좀 제가 볼 때 시간적으로 무리인 것 같고, 저는 이제 학원에 왜 보내시는지 하는 것들, 지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답에 대응해서 제가 이런 것은 사실 오해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학원에 내가 보내야 내 삶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 그거는 제가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그 매섭게 그 충고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적극적인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놓는 그 시간 동안은 나하고 아이가 안 만나기 때문에 양육이 되지 않아요. 적극적인 양육이. 그러니까 아이하고 나하고 부딪힘 속에서 서로 관계 맺기를 하고 갈등도 풀어가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것들도 아이한테 주고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아예 못 갖는 거죠. 네. 예, 갈등이 무서워서 피하느라고. 학원에 가서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뭔가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네, 그런 예. 기대감이 있죠.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 학습 동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아이들은 언제 학습 동기가 생기냐 하면 뭔가 자기가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느낌이 있을 때. 네. 그리고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하고 내 일을 내가 결정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리고 새로운 걸 내가 배워서 재미있을 때, 이럴 때 학습 동기가 주로 내재적 학습 동기가 생기는데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은 내가 나를 통제하고 결정한다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시스템이 나를 결정하잖아요. 과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내가 그 과제를 조금 줄여서 하면 더 나한테 효과적일 것 같은데, 또는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내가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자기결정력이라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괜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